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오른편에 대학생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대자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론중재법 게임, 이거 지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언론중재법 게임 그림도 있고요. 또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어떤 그 대자보 내용들도 있습니다. 보면 국민인가 백성인가, 언론독재법이 국민이라는 주체를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백성으로 만드는, 즉 조선시대 노예제 사회에, 계급제 사회에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걸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패러디한 건데요. 내용들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80석, 민주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80석을 가지고도 미래 세대에게 중국 같은 사회를 물려주려고 하나, 이런 말도 있고요. 한 시대의 언론 자유는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런 내용의 대자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한번 읽어보고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유수호 포럼 공동대표이신 박혜령 전 KBS PD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바쁘신데도 회의를 하나 슬립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자유수호 포럼 공동대표 박혜령입니다. 저는 KBS에 38년 동안 PD로, 언론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언론이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만든 것,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KBS 공영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이 정부권이 언론을 장악하여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그런 보도만을 하는 것을 보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KBS 노동조합 또 몇몇 공영노조 언론인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언론은 살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삭발을 하면서까지 거리에 나와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아직도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먼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수의 행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진들이 이러한 상황을 다 예견하고 공화국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자기네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횡포를 부리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엎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자유 국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대한민국이 허락한, 자유대한민국이 허락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자유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좀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론중재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러한 현대판 노예법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저 정권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KBS 노동조합의 언론인들과 함께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자유인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꼭두각시 좀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이 정권 불법 정권입니다. 왜? 김경수 드루킹 댓글 사건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불법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80석 그거 어떻게 쟁취했습니까? 불법 선거, 사이로 부정선거로 180석 차지하고서 온갖 악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악의 소굴이 되어 악법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악법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언론중재법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다 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것, 또 5천만 원과 손해배상 3배 중에서 더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물쇠를 채우는데, 우리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데 자물쇠를 좀 큰 걸 할 거냐 작은 걸 할 거냐,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자물쇠를 물리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는 것입니다. 입이 잠기는 것입니다. 온갖 악법들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인데 언론중재법이 그 최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결국 좀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악법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거는 먼저 종전선언을 해서 말도 안 되는 북한에 이 나라를 바치겠다는 이런 생각, 평화협정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가 됐습니까? 파리 평화협정 때문에 미군 철수하고 공산화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결국 우리나라를 저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에서 나오는 이 언론중재법이 뭐겠습니까? 결국 조용히 입 재갈 물리고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법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국가 세력의 찬양 고무들을 다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는 히틀러 인형도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주의를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사회주의와 나치즘, 파시즘이 결합된 저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에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또한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온갖 악법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결국 차별금지법은 건강가요통기본법, 저기 지금 피켓을 들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게 다 뭡니까? 가족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파괴해서 그들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그러한 전체주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또 방역법이라고 해서 그들이 코로나를 잡았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잡고 애국 시민을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건데, 법치라는 것은 법의 통치지 온갖 악법을 만들어서 통치하려는 그런 게 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악법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악법 만들어서 우리를 좀비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언론인들은 깨어있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지합니다. 언론인의 양심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심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 양심 있는 언론인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켜냅시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열변을 토해주신 우리 박혜령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화천 대유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잇따라 특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CBS, 노컷뉴스 할 것 없이 여야 가리지 않고 검은 돈, 구린 돈 받아챙긴 정치인들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언론들이 특종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통과시키려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만약 있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민주당은 이런 걸 막아내려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대통령 보호할 수 있는 법,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진보 매체, 보수 매체, 기자, PD들 모두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화천 대유 사건을 낱낱이 까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이번 투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KBS 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뵈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27일 민주당이 또 한 번 언론 악법을 강행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자유는 얼마 없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엄청난 대출 이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어서 한 사람이 10배 이상의 차익을 거두어 들이기도 합니다. 화천 대유 사건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난해지고 또 부자들만, 또 부자와 친한 사람들만, 그리고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점점 자유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교육의 자유, 대출의 자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얻을 자유, 이제 마지막 남은 언론 자유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에게 자유를 탈탈 털고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답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보호, 기득권 보호, 정권 교체 시 민주당의 보호, 참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언론중재법은 그 즉시 모든 조항을 철폐하고 철회되어야 하는 악법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누더기처럼 고쳐 또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얕보고
아래로 보았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8인 협의체라고 만들어서 협의를 했지만 결국 어저께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 10시 반에 원내대표들끼리 최종 단판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요식 행위로 언론 자유를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표현하고 또 모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자유를 뺏었지만 방역 지침 아래 우리는 참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탕도 없고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언론중재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유를 훼손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현실이 여기 있는 오징어 게임에 있는 현실보다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있는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옥과 같은 삶, 대출 이자에 목매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이런 서민의 비참한 삶, 언론을 통해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은 이런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론악법이 현실화되면 우리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많은 소통의 핵심들 많이 왜곡되고 훼손됩니다. 징벌법, 언론 손배법, 그 다음에 반론, 언론 청구권, 많은 언론 악법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오늘 언론 악법을 강행하고 우리의 자유를 싸그리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다 압니다.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뺏어가서 무엇을 노리는 건지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사건 속에 있는 숨은 진실도 알기를 원합니다. 언론중재법은 그래서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언론인 여러분, 화천대유 사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블랙홀 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저널리스트가 진실을 파헤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실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악법,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움직여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단 몇 시간 뒤면 언론중재법 현실화 되느냐 아니면 물 건너가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언론 자유, 저널리즘의 자유도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언론중재법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왜곡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취재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보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들은 이 처절한 삶 속에 희망을 가지려고 TV를 바라보고 핸드폰을 보고 라디오를 듣지만 결국 허상만 접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척 하지만 오징어 게임에 있는 이 드라마의 현실처럼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나 북한이나 중국이 지향해왔던 그런 언론 통제 속에 우리는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한정된 진실만 정말 전체적인 진실로 오해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움직여야 합니다. 가짜뉴스 없애버리는 거 좋습니다. 뭐 언론인이 잘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페이크 뉴스 같은 경우는 철저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쳐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언론중재법, 언론악법 통과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중재법은 착한 언론사, 나쁜 언론사 전부 다 파괴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입니다. 과연 이 법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 언론인들도 이번 중재법 투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국민과 더 함께 팔짱을 끼고 더욱더 실체적인 보도, 공정한 보도, 정당한 보도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법, 우리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종언이 오늘 고할지는 몇 시간 후에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국민과 함께, 현재 모인 5만 명의 국민과 함께 같이 저항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어느 정치인 구분하지 않고 언론 자유를 지키는 분들이라면 같이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의 보호를 위해 맹목적인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 같이 손잡고 저항합시다. 베트남에서 그랬듯 홍콩에서 그랬듯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독재, 언론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